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 외곽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기묘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당시 그 마을에 잠시 머물렀던 분으로 절대 우연이라 볼 수 없는 이상한 경험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절에서 밤마다 들려오던 종소리,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들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시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던 시기였습니다. 도심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한 시골 마을에 있는 민박집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달 정도 머물 계획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그 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도 꽤 외진 곳에 있었고, 인근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도 한참을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마을은 주민도 그리 많지 않았고,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조용히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 형태로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공기는 맑고 고요했고, 근처 산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별이 선명하게 보일 만큼 빛공해가 없었고, 저는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에 잠시 안정을 느꼈습니다. 민박집에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 저는 주로 산책을 하거나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허물어져가는 절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노인분 한 분이 조용히 말하길 옛날에 그 절은 꽤 큰 규모였고 마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갑자기 절을 비우고 떠난 이후로 관리가 되지 않아 폐허가 되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을 사람들도 근처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오래된 절이고 나무들도 우거져 위험해서 그렇다고만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 절이 머릿속에 남았고, 조용한 날 혼자 산책을 나가다가 민박집에서 마을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 절터가 있다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가까웠고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지붕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절은 돌계단과 함께 조금 높은 지대에 있었고, 입구는 낡은 대문이 반쯤 열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대부분 무너져 있었지만 유일하게 중앙의 종각은 비교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금이 가긴 했지만 큰 범종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까지만 가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부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었고, 괜히 폐허가 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 바깥에서 아주 희미하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금속 소리인 줄 알았지만 반복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그 소리는 분명히 종의 소리였습니다.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계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창문 바깥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을 뚫고 은은하게 퍼지는 종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멀지 않은 거리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혹시 민박집 근처에서 무언가 금속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마당은 조용했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으며 특별히 움직이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종소리는 분명히 들리고 있었고, 마치 저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늠해보니 낮에 보았던 폐절 쪽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낮에 봤을 때도 그 절은 이미 오랫동안 사람이 다녀가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고, 종각도 구조는 남아있었지만 누가 종을 칠 수 있을 만큼 단단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절에서 종이 울린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식사 도중 조심스럽게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새벽에 절 쪽에서 종소리 같은 게 들린 적이 있었는지 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아주머니는 그 종소리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마을에 내려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 이상한 건
그 종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한 사람 중 몇몇은 며칠 뒤에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간 건지, 왜 떠났는지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색한 적도 있었지만 특별한 단서 없이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고 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소리를 들은 뒤 사라진 사람 이야기가 은근히 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날 새벽 분명히 들은 종소리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정말로 절에서 나는 소리였다면 그 종을 울리는 사람이나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었고, 그런 사실이 더 꺼림칙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깼고 그때마다 같은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으며 때로는 마치 바로 옆에서 울리는 듯 또렷하게 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 지나고 저는 민박집을 찾았던 이유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보낸 시간은 점점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고, 이상한 예감에 민박집에 머무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마을 어르신 한 분과 마주쳤고 조심스럽게 그 절과 종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는 한참을 침묵하셨고 마침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절은 원래 100년도 더 된 사찰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중심 같은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절에서 종소리가 울릴 때가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며칠 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종 사건을 누군가의 실수나 사고로 여겼지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공포가 자리 잡았고 점차 절 근처로는 아무도 가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종소리를 들었다는 말에 다소 심각한 얼굴을 하시며 혹시라도 다시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절대 절 쪽으로 향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 무언가를 부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친 어르신은 종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더 또렷해지고 종종 꿈속에서까지 반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리를 들은 사람 중 몇몇은 종소리를 따라 절로 향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을 다시 본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잠을 자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몸이 점점 무거워졌고 밤이 되면 자꾸 눈꺼풀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같은 시간에 눈을 떴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눈이 떠졌고 눈을 뜨는 순간 종소리가 귀에 박히듯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마치 방 안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바깥은 어두웠고 가로등도 없는 마을길은 달빛에만 의존한 채 흐릿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멀리 패절이 있는 방향으로 마치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둠에 묻혀 형태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인간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몇 번이고 깜빡이며 바라보았지만 형체는 어느새 사라졌고 다시 종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전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묘한 찝찝함을 느꼈고 몸이 유난히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어지럽고 자꾸만 종소리의 잔향이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저를 슬쩍 바라보셨고 평소와 달리 조용한 표정으로 아프진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충 피곤하다고만 답했고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음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날 낮에는 아무런 이상한 일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인근 산길을 따라 한적하게 산책도 하며 평소와 비슷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저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정 즈음 정확히 그 시간이 되자 저는 자고 있다가 스스로 눈을 떴고 예상했던 것처럼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더욱 깊게 귀에 박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깨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의식이 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대로 눈을 감은 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밑은 흙과 돌이 섞인 낡은 산길이었고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으며 길 끝에는 패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절의 입구는 낮에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바람도 없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저는 종각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종각 안에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키가 크지 않은 실루엣이었고 마치 스님의 복장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인물이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를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천천히 종을 쳤습니다. 묵직한 쇠가 울릴 때의 진동이 제 온몸에 퍼지는 듯했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으며 마치 안개가 피어오르듯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다시 종소리가 울리자 모든 소리와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호흡은 가쁘고 손발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저희 귓가에서는 여전히 종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날 이후로 낮에도 종소리의 환청 같은 것이 간헐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어귀를 걷고 있거나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울리는 것 같은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반사적으로 패절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종소리를 들은 이후로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자주 생겼고 아주머니는 제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길 근처에서 일을 하던 중 연락이 끊겼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바로 전날 패절 쪽에서 종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누군가 조용히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 밤 저는 다시 꿈속에서 패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꿈보다도 더 선명했고 주변의 공기까지도 실감날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흙내음, 축축한 바람, 그리고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익숙한 종소리까지도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절의 대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고 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낮에 보았던 폐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서 있는 인물은 저번 꿈과는 달리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등진 채로 종각 옆에 서 있었고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회색의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옷자락은 낡고 해져 있었으며 먼지와 진흙이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정해진 장면처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은 이상하게 흐릿했습니다.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처럼 윤곽이 퍼져 있었고 그 모습은 현실적인 공포라기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향해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종을 쳤습니다. 둔탁하게 퍼지는 쇠의 울림이 다시금 제 온몸을 감쌌고 그 순간 절 주변의 모든 풍경이 일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발밑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고 눈동자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안개처럼 뿌옇게 변했고 절의 형태조차 희미해질 즈음 다시 한번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전보다도 더 강했고 이번엔 단순한 소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울림과 함께 절의 기둥 중 하나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멀리서 여럿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흙길 위를 맨발로 걷는 듯한 질척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뒷걸음치려 했지만 여전히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 발소리들은 점점 가까워져 절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꿈속에 승복 입은 인물이 다시 종을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정신을 잃듯 모든 감각이 사라졌고 다음 순간에는 민박집 방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둔 작은 물병이 쓰러져 있었고 물은 바닥에 조금씩 흘러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숨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아주머니는 저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고 더 이상 괜찮다는 말로 상황을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제가 매일 밤 꾸고 있는 꿈에 대해, 그 안에서 마주친 절과 인물, 그리고 반복되는 종소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잠시 침묵하셨고 결국 마치 준비해 두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 절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스님은 다른 절과 달리 조금 특이한 수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항상 혼자 있었고 절 내부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머물며 며칠씩 나오지 않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다음날 아침부터 스님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절의 나머지 공간은 모두 그대로였고 스님의 방 안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 절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절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종소리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종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며 스님이 마지막 순간 울렸던 종소리가 아직도 남아 마치 무언가를 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꿈속에서 본 그 형체가 정말 그 스님이었는지 아니면 그 절에 남아있는 무언가의 형상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종소리를 들은 이후 제 꿈과 현실은 점점 분리되지 않고 있었고 저 자신이 점점 그 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꿈속에서 절로 향하는 제 모습이 보였고 이번에는 분명히 제가 걷고 있는 발소리와 함께 다른 누군가의 발소리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이었지만 저는 그 발소리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바로 등 뒤 몇 걸음 거리에서 묵직한 발걸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제 걸음을 따라오는 것 같았고 흙을 밟는 소리와 함께 살짝 마찰되는 듯한 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뒤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꿈에서도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단지 걸어야만 하는 길이 정해진 듯 제 몸은 앞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때 종각 옆에 서 있던 형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를 바라보지 않은 채 종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는 절 입구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제 옆을 지나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실루엣을 옆눈으로 겨우 볼 수 있었는데 그 형체는 사람이었지만 옷이 아주 낡고 너덜너덜했으며 걸음걸이가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느리면서도 일정했습니다. 그 인물은 절 안쪽으로 곧장 사라졌고 저는 다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문득 어제 꿈속에서 보았던 절의 구석진 풍경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절의 형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 특히 절 뒤편이 작은 통로 같은 공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민박집 아주머니께 잠시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망설이다가 다시 폐절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반복되는 꿈과 종소리에 대한 불안감이 그곳에서 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고 건물은 그대로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종각을 지나 꿈속에서 보았던 절 뒤편의 좁은 통로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담장이 끊긴 자리에 작은 오솔길처럼 풀이 자란 공간이 있었고 그 끝에는 돌계단 몇 개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작은 방 하나가 보였는데 벽돌을 쌓아 만든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안에서 찬 기운이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다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한가운데에 먼지가 소복이 쌓인 방석이 하나 놓여 있었고 벽에는 종교적인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에는 녹슨 금속 조각들이 놓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종 조각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깨뜨린 듯 불규칙하게 부서져 있었고 그 주변엔 타다 남은 나무재가 함께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 안에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았고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방을 나설 때 귓가에서 아주 작고 흐릿한 종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를 떠나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왠지 모를 피로감에 짓눌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이 무겁고 다리가 떨렸으며 머릿속은 멍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누웠고 아주머니는 그런 제 상태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잠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종소리를 다시 듣는 것이 두려웠고 꿈속에서 절 안쪽을 더 들여다보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새벽이 가까워지자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고 이번에도 다시 그 꿈속에서 저를 향해 걷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 입구까지 도착했을 때 종각에 있던 형체가 처음으로 고개를 완전히 돌렸고 분명히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의 꿈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은 마치 정해진 흐름 안에서 저는 그저 따라가는 느낌이었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마주친 형체는 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의 얼굴은 여전히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무언가 어두운 구멍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형체는 종을 치지 않고 조용히 종각 아래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 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확실했고 제가 서 있는 절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여 도망치고 싶었지만 늘 그랬듯 꿈속의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 눈을 뜬 채로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알 수 없는 쇠 비린내 같은 기운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형체의 입이 열렸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울리듯 낮고 긴 소리가 퍼졌고 동시에 귀에 익숙한 종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터졌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눈을 떴을 때 저는 침대에 앉은 상태였고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깨자마자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단순히 꿈속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민박집을 나섰고 마을회관 근처에서 마을 주민 몇 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실종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의 집 안에서 이상한 메모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들었습니다.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에 전달한 메모에는 종소리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했고 무엇보다 마지막 줄에는 그 소리가 나를 부른다는 문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뭔가 알아도 말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일부는 아예 대화를 피하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예전부터 마을에서 살았다는 한 노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저를 경계하셨지만 제가 꿈에서 반복적으로 저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와 종소리에 대해 말하자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인은 예전에 저를 관리하던 분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그 스님은 누구보다 조용한 분이었고 유난히 종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차례 종을 쳤고 심지어 밤중에도 혼자 종각에 올라가 종을 울리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종을 울리는 날 밤마다 마을 어귀나 산길 근처에서 낯선 사람을 봤다는 말이 퍼졌고 절 근처에서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을 주민 한 사람이 절에 다녀온 후 실종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절은 버려졌고 마을에서는 아이들에게도 절 근처에 가지 말라는 말이 내려왔으며 스님의 흔적 역시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마지막으로 종소리를 따라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저에게 절대 다시 그 절에 가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깨어있던 저의 방 창문 너머로 실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현실에서 바람도 고요한 그 밤중에 폐절 쪽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지만 종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민박집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날 마을을 떠나기로 했던 외지인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외지인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마을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따로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민박집 옆집에 머물며 가끔 안부를 나누던 사람이었고 며칠 전부터는 얼굴이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전날 짐을 모두 챙기고 나가는 준비를 마쳤다고 했지만 그날 아침방 안은 그대로였고 짐도 남겨진 채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들려온 종소리, 꿈이 아닌 현실에서 울렸던 그것,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라진 사람.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저의 짐을 챙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종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머니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약초차 한 봉지를 건네주시며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우려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한 대뿐이었고 저는 점심 무렵 마을 어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상하게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고 산 쪽을 바라보면 마치 나무들 사이에서 형체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올라탔습니다. 마을을 떠난 이후에도 며칠간은 종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다 문득 깨어나면 어딘가 먼 곳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고요한 저녁이면 방 안구석에서 기척이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소리는 사라졌고 꿈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가 주신 약초차를 마신 덕인지 아니면 마을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도움이 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은 마치 오래된 꿈처럼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하나 남은 기억은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종소리가 끊기기 직전 마지막 밤에 꾸었던 꿈속에서 종각에 있던 형체가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입니다. 그 형체는 저를 떠나는 제 등 뒤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종을 치지 않은 채 마치 무언가 끝난 것을 알리는 듯 손을 내려두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언의 인사를 건네는 것 같기도 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마을에 다시 갈 일은 없습니다. 그 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종도 아마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누군가는 그 종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 소리에 응답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소리 중 어떤 것들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반복되는 소리, 그로 인해 이어지는 실종과 같은 이상한 일들이 있다면 그곳을 떠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조용한 밤, 익숙하지 않은 종소리가 들려온다면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